요즘 우리나라 음식만 봐도 모든 음식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요. 게장이라든지 새우장, 젓갈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양념을 해서 뭐라 하잖아요. 짜고 달고 맵고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위험으로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순대나 족발처럼 세분화된 요리들이 참 많은데 왜 유독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별하게 발달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왜곡은 유튜브 속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해드릴 건강구조대 MC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이영은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독특한 음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건 정말 못 먹겠다 하는 음식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특별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왜곡은 식문화가 다르게 발전해 왔다 보니까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이 식재료가 접근 가능한지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식생활을 영위하다 보니까 색다른 식문화들이 발전하게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갑자기 처음 보는 식재료를 대한다든지 처음 보는 조리 방법에 의한 식감이라든지 향 이런 것을 대했을 때는 약간 겁도 나고 도전적인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적응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조금 존재하죠. 네, 또 한국 음식은 건강식이다 하는 이미지와 인식이 꽤 강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음식은 분명히 건강 요소가 많죠. 왜냐하면 밥과 반찬을 해가지고 하나의 상차림으로 해서 다양하게 먹잖아요. 제가 항상 건강식의 기본은 다양한 식재료를 먹느냐 그리고 이걸 균형 잡히게 먹느냐 하는 건데 우리는 밥과 몇 가지 찬 이상은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3개 찬 이상 뭐 이렇게 놓고 먹으니까 한 끼에 다양한 걸 먹거든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요소는 분명히 많이 있지만 모든 음식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요. 건강함이라는 건 식재료 자체에서도 오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 어떤 양념을 하느냐, 짠맛은 어떻게 하느냐, 단맛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요즘 우리나라 음식만 봐도 옛날에 비해서 단짠, 짜고 달고 맵고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매운맛도 더 강해지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깻잎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깻잎이 유독 다른 채소와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동남아에 가면 중국 같은 데 가면 가장 많이 먹는 향채가 뭐예요? 고수죠. 저는 고수를 아직까지도 잘 못 먹어요. 너무 향이 독특하고 강해서. 그런데 외국 사람한테는 깻잎이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호불호가 확실하죠. 깻잎에 들어있는 페릴알데하이드라고 하는 향 성분이 굉장히 강하고 독특한 향을 내고 있는데 이게 감초 향이나 아니스 향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양 허브들하고는 향이 달라서 제가 고수를 비누맛 나 뭐 이렇게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서양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청국장이나 삭힌 홍어 이렇게 강한 향의 음식들이 왜 한국인들에게는 보편화돼 있을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런 식품에 노출이 되면서 후각이 적응을 하는 거죠. 사키노의 암모니아 향, 생선들의 비린내, 청국장의 그 꾸리꾸리한 향 이런 거에 적응이 돼서 처음보다 그 냄새 강도가 70 내지 30%는 감소하게 되거든요.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여름철에 처음에 들어가면 숨이 꽉 막히잖아요.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그런데 볼일을 보고 나오실 때쯤 되면 편안하시지 않나요? 그게 이제 후각이 적응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후각이 이거 위험한 건데 뭐가 나를 톡 쏴 이렇게 느끼지만 좀 있으면 거의 적응이 되면서 익숙한 자극이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향도 적응을 해서 그런 거고 또 식감에서는 골뱅이나 미더덕 같은 해산물도 역시 적응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는 their experience, 도전적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더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딱 씹었을 때 갑자기 팍 터지면서 그 안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식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갑자기 뭐가 나오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위험으로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도전적인 음식에 대한 취향이 형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놀라움이나 무서움, 불쾌감으로 했는데 조금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중립적이 됐다가 이것도 괜찮네? 맛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키노오를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한 번, 두 번, 세 번 먹으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좋아하게까지 변하기도 하고, 열대과일에서 듀리안이라고 하는 과일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상한 냄새다 이렇게까지 해서 기피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독특한 향이나 자극을 가진 음식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라나면서 자기네 가정에서 얼마나 먹어봤느냐 하는 경험, 그리고 그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내가 그거를 먹고선 나도 이제 먹을 줄 알아 그러면 내가 어른이 된 것 같고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도전에 성공했을 때 성취감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식으로 꼽자면 젓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특별한 발효 방식이 있는 걸까요? 젓갈을 담아 먹는 데가 동남아하고 일본, 중국 이렇게 아시아 지역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해산물 젓갈은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킨다고 하잖아요. 요 기본 원리는 어느 나라나 세계 각국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소금을 사용한 농도 이게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의 염도 10%에서 20% 사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낮은 염도와 높은 염도 사이의 중간 염도에서 자랄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게 돼요.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미생물들의 작용에 따라서 다양한 풍미도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깊은 맛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갈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양념을 해서 하잖아요. 그 향과 맛이 훨씬 복합적이고 매운맛, 단맛, 감칠맛 다양한 맛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 생선의 살만을 가지고 젓갈을 담근다. 우리나라는 통째로 담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장까지 들어가요. 내장에는 생선도 보면 내장 부위가 냉동을 해놔도 빨리 상하죠. 내장 속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효소들도 작용을 해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시키니까 핵산조미료와 같은 감칠맛이 상승된 그런 맛도 가질 수 있고, 동남아시아는 피쉬 소스로 해서 액젓으로만 쓰는데 우리나라는 반찬으로도 먹잖아요. 그래서 먹는 문화도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또 김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치의 발효 방식이 외국의 피클과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김치는 유산균 발효를 시켜서 젖산이 형성이 되면서 씌어지게 되고, 이산화탄소도 같이 나면서 뽀글뽀글 기포가 맺히기도 하면서 톡 쏘는 시원한 맛과 탄산미와 시큼한 맛, 발효가 나는 데 비해서 피클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식초를 붓는 거죠. 그건 발효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피클은 식초를 부어서 발효를 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하는 형태로만. 우리는 원래 채소가 가지고 있는 유산균들을 활용해서 그 유산균들이 채소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당분을 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시게 만들어준다면, 피클은 식초를 부어서 미생물들의 작용을 억제해서 보존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다. 그런데 피클을 만들 때 식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맛도 좀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율을 딱 맞춰서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클은 맛이 일정하고 단순한 데 비해서 우리 김치는,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어머니 수만큼 많다. 그러네요. 네.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 채소를 넣었느냐, 어떤 양념을 넣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집집마다 맛이 다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클하고 김치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아예 방식 다른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산낙지나 회 같은 생식 문화가 있습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별하게 발달이 됐을까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잖아요. 해안선을 따라서 신선한 어패류를 구하기가 쉽고, 서해안 같은 데는 뻘이 이렇게 있어서 조개류라든지 다양한 해산물, 연체류, 낙지나 모징어 이런 것들이 다 잡히다 보니까 다양한 해산물을 가지고 생식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날것을 먹는 생식 문화는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건 꼭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게 바로 그걸 잡아서 날것으로 신선할 때 먹는 문화. 일본은 사료를 잡아도 그거를 숙성을 시켜서 단백질을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아미노산의 맛을 이용해서 먹거든요. 숙성회라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의 차이예요. 우리는 회를 먹어도 바로 잡아서 배에서 썰어야지 제일 맛있다고 해요. 사실 단백질은 그렇게 맛이 독특하지
독특하게 많지는 않거든요. 쫄깃쫄깃한 식감, 오독오독한 식감, 이런 식감들을 미세하게 구분을 하면서 그걸 즐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날 걸로 먹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맛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함께触감에 의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맛과 식감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발전을 한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생식은 아니지만 간장게장, 또 새우장 같은 거 있죠. 최근에 한 외국인이 간장게장 정말 맛있게 먹는 영상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보통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왜냐면 간장이랑 이렇게 부어서 단기로 숙성을 시키잖아요. 게장이라든지 새우장 같은 거는. 그러니까 해산물의 비린내가 강한 편이고 식중독균이라든지 이런 번식을 막아야 되니까 염분 함량도 꽤 높은 편이고 해서 이런 강한 조합들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향이라든지 짠맛, 식감도 그대로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게장이라든지 새우 같은 것들을 장으로 해서 먹었을 때 신선할 때 탱글탱글함, 날것의 식감보다도 좀 약간 물컹물컹해지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약간 물컹물컹하면은 부패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양념이 배들어서 그런 거야로 인식을 하는데 처음 됐을 때는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근데 뭐 경험을 해보고 나면 별천지인 거죠. 새로운 맛의 세계, 신세계를 발견을 했으니까. 확실히 우리 한국식 문화는 식감에 대해서도 허들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물렁물렁하다고 하니까 식당 반찬에 자주 등장하는 K 반찬 도토리묵이 떠오르는데 도토리묵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거죠? 도토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이었고 전쟁 때나 가뭄이라든지 이럴 때는 산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도토리들을 주워다가 식량으로 활용하는 구황식품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형 특성상에 우리는 산이 70%잖아요. 곡식을 경작을 할 수 있는 농토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채집할 수 있는 그런 도토리 흔하니까 그거를 이제 한 톨이라도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작이 많이 되면 그거 안 먹죠. 근데 쌀의 수확이 적으니까 봉건 계급 사회에서 좀 더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이 드시게 될 거고 서민들은 그런 걸로도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는데 거기에 우리의 똑똑함이 작용을 한 거죠. 도토리를 인간이 먹었을 때 처음에는 쓰고 떫거든요. 탄닌도 많고 폴리페놀도 많아서. 근데 이거를 물에다 담궈서 떫은 성분들을 다 빼내고 그거를 갈아서 다시 한 번 더 빼내고 그 전분만 긁어가지고 그것들을 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밥과 반찬을 먹는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도토리의 전분은 탄수화물이니까 거기에 반찬이 되는 갖은 양념들을 한 간장 양념 같은 거 그다음에 거기에 쑥갓이다. 당근 채 썬 거다. 양파 채 썬 거다. 이런 거 같이 채소 버무려가지고 우리가 반찬을 그 위에다 다 얹어서 한 그릇에 비빔밥하고 똑같은 건데 밥 대신에 도토리가 들어가고 고추장 양념이랑 이런 나물 대신에 채소나 간장 양념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도토리묵을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안에서의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랑날랑하는 그 식감, 낭창낭창하는 식감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또 다 반찬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고기 요리하면 서양은 스테이크나 바베큐가 주로 떠오르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순대나 족발처럼 세분화된 요리들이 참 많은데 이것도 도토리묵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해낸 그런 건가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초지가 없잖아요. 낙농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재산이잖아요. 일소. 나의 노동력을 대신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개를 잡아서 먹을 수는 없고 정말 잔칫날이나 했을 때 돼지라든지 또는 닭, 가축들을 잡아먹는데 경제적 이유로 그런 식재료들을 양이 부족하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부위를 조리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위 음식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봉건사회에서는 사회적 계급과 공동체 중심의 식사구조 때문에 돼지 한 마리를 잔칫날 잡았다. 닭을 잡았다 그러면은 그걸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위에서 어떤 부위는 어르신을 드리고 어떤 부위는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줘도 감지덕지하고 드실 수 있는 체계가 있어서 그거를 따르다 보니까 부위로 쪼개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문화가 발달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발효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매운맛 더하기 발효 음식을 특히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매운맛과 발효맛을 결합한 식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 보게 되는데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생존을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고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하는 조리 기술을 개발을 해내고 그것들의 음식 궁합을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의 취향으로 발전을 해서 그게 식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효를 시켜서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죠? 고추를 사용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 우리 백김치 담아 보시면 알 텐데 백김치는 굉장히 빨리 잡균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맛이 변하기도 하고 냄새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고추를 사용을 해보니까 고추가 항균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잡균의 번식을 막아서 이상하게 쿰쿰해지는 냄새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을 수도 있고 아주 활용도가 높다는 걸 우리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양념 속에서도 매운맛이 나는 항균력이 있는 마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식감 중심의 문화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김치도 아삭하게 만들려면은 고추가 들어가지고 거기에 매운맛이 보태지면 아삭하면서 오래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깨달은 거죠. 네, 오늘 교수님 우리 한국의 독특한 음식 문화부터 다 알려주셔서 보고 계신 분들이 아주 큰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때까지 계속 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